2021년 청소년 상담사 2급 이상심리입니다. 76번 문제입니다. 아편유사제에 해당되는 물질은 1번 코카인, 2번 헤로인, 3번 LSD, 4번 암페타민, 5번 마리화나. 아편유사제에 해당하는 물질은 2번의 헤로인입니다. 아편유사제는 아편에서 유래하거나 합성된 약물로 주로 통증 완화와 진정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헤로인은 이러한 아편유사제 중 하나로 강력한 진통제 및 불법 마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7번 문제입니다. 이상행동의 분류와 평가의 장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환자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니은 심리장애에 관한 과학적 연구와 이론 개발을 위한 기초 지식을 제공한다. 디귿 심리장애의 진행 과정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니을 환자의 자기 이행적 예언을 충족시킨다. 미음 연구자나 임상가들 간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 니을의 설명은 이상 행동의 분류와 평가의 장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자기 이행적 예언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장점보다는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3번의 기억, 니은, 디귿, 미음입니다. 78번 문제입니다. 행동주의적 접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고전적 조건 형성을 주장한 학자는 반두라이다. 반두라는 사회적 학습 이론으로 유명합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은 파블라프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2번 이상행동은 주로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사회적 모델링의 세 가지 학습 원리로 설명된다. 이상행동은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 형성,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반두라의 사회적 모델링이라는 세 가지 학습 원리로 설명됩니다. 2번은 옳은 내용으로 정답입니다. 3번 체계적 둔감법은 뱀 공포증 환자의 경우 치료 시작부터 하루 종일 뱀을 목에 감고 생활하도록 하는 기법이다. 체계적 둔감법은 점진적으로 공포 자극에 노출시켜 공포를 감소시키는 기법입니다. 환자를 처음부터 강한 자극에 노출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4번 무의식적 욕구를 변화시키는 것이 치료의 주된 목표이다. 무의식적 욕구를 다루는 것은 주로 정신분석학적 접근입니다. 행동주의적 접근은 관찰 가능한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5번 아동이 엄마의 심부름을 한 뒤 칭찬을 받는 것은 부적 강화이다. 칭찬을 받는 것은 정적 강화입니다. 부적 강화는 불쾌한 자극이 제거될 때 행동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79번 문제입니다. DSM-5의 품행장애 진단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다른 사람을 자주 괴롭히거나 위협한다. 2번 술을 자주 마신다. 3번 다른 사람에게 성적 활동을 강요한다. 4번 13세 이전부터 무단 결석을 자주 한다. 5번 동물에게 신체적으로 잔인하게 대한다. 품행장애 진단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입니다. 2번은 품행장애 진단 기준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으며 이는 물질 사용 장애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80번 문제입니다. 이상행동의 분류와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DSM-5에서 다축 체계를 폐기하였다. 2번 정신상태 검사에서 환자의 외모와 외연적 행동도 평가한다. 3번 적절한 평가 방법과 절차를 계획하기 전에 평가 목적을 명료화한다. 4번 수업 시간에 교사가 아동의 산만한 행동을 평가하는 것은 자연주의적 행동 관찰법이다. 5번 DSM-5에서는 아동, 청소년기에 처음 진단되는 장애를 독립적으로 제시하였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DSM-5에서는 아동, 청소년기에 처음 진단되는 장애를 성인과 동일한 섹션 내에서 다루며 독립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81번 문제입니다.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발달 단계는 대인관계 욕구에 따라 구분된다. 발달 단계는 프로이드의 이론에서 성적 에너지, 즉 리비도의 집중 부위에 따라 구분됩니다. 2번 오이디푸스 갈등이 나타나는 발달 단계는 남근기이다. 오이디푸스 갈등은 남근기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2번은 정답입니다. 3번 인간의 행동은 우연히 일어난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행동이 무의식적 동기와 충동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지 우연히 일어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4번 역전이 분석은 내담자가 치료 과정에서 상담자에게 나타내는 전이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역전이 분석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가지는 감정을 분석하는 것으로 내담자의 전이 현상을 분석하는 것은 전이 분석입니다. 5번 이상행동은 초기 아동의 의식적 갈등에 의한 것이다. 프로이드는 이상행동이 무의식적 갈등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82번 문제입니다. DSM-5의 소아기호증에 관한 설명 및 진단 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성적 대상이 되는 아동보다 8세 이상이어야 한다. DSM-5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연령 차이가 일반적으로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니은 보통 13세 이하 아동에 대한 성적 공상이나 성행위를 6개월 이상 지속한다. 디귿 12세 아동과 지속적인 성행위를 맺고 있는 청소년기 후기 개인은 포함하지 않는다. 니을 최소한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미음 남성의 경우 여자아이만 대상으로 한다. 소아기호증은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남성이라고 해서 여자아이만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3번의 니은 디귿 니을입니다. 83번 문제입니다. DSM-5의 성격장애와 주요 특징의 연결이 옳은 것은 1번 자기애성 성격장애, 자신에 대한 과장된 평가와 특권의식.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특징 중 하나가 맞습니다. 자신에 대한 과장된 평가와 특권의식이 포함됩니다. 2번 의존적 성격장애, 정체감 혼란과 버림받음을 피하기 위한 과도한 노력. 2번은 경계선 성격장애의 특징에 가깝습니다. 3번 경계선 성격장애, 타인의 충고와 지지 없이는 일상적 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3번은 의존적 성격장애의 특징에 가깝습니다. 4번 조연성 성격장애, 사회적 상황에서 비난당하거나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힌다. 4번은 회피성 성격장애의 특징에 가깝습니다. 5번 강박성 성격장애, 타인의 애정과 관심을 끌기 위한 과도한 노력. 5번은 연극성 성격장애의 특징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84번 문제입니다. DSM-5의 강박 및 관련 장애에 해당되는 것은 1번 범불안 장애, 2번 노출 장애, 3번 윤호증, 5번 병적 방화, 5번 신체 변형 장애. 정답은 5번의 신체 변형 장애입니다. 신체 변형 장애는 DSM-5에서 강박 및 관련 장애로 분류됩니다. 범불안 장애는 불안 장애에 속하며 노출 장애는 성도착 장애이며 윤호증은 배설 장애, 병적 방화는 충동 조절 장애에 속합니다. 85번 문제입니다. DSM-5의 신경발달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틱장애, 2번 지적장애, 3번 말소리장애, 4번 특정학습장애, 5번 선택적 함구증. 해당하지 않는 것은 5번의 선택적 함구증입니다. 선택적 함구증은 DSM-5에서 불안장애로 분류되며 신경발달 장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86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에 적절한 DSM-5의 진단명은 고등학생 A는 부모님에게 심한 꾸지람을 들은 후 가출했다. 가출한 이후 아무도 A를 본 사람이 없고 A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방황하다 2주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길에 서 있었다. A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A의 실종 기사를 본 사람이 가족에게 연락하였다. 1번 전환장애, 2번 공황장애, 3번 인위성장애, 4번 해리성 기억상실, 5번 해리성 정체감 장애. 정답은 4번의 해리성 기억상실입니다. 해리성 기억상실은 주로 스트레스나 트라우마에 대한 반응으로 중요한 개인적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A의 사례에서 나타나는 기억상실과 장소의 혼란은 해리성 기억상실의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87번 문제입니다. DSM-5의 공황발작의 진단기준 증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환각, 2번 발한, 3번 감각 이상, 4번 죽을 것 같은 두려움, 5번 한기나 열감을 느낀다.
공황발작의 진단 기준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의 환각입니다. 환각은 공황발작의 진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환각은 주로 정신병적 장애와 관련된 증상입니다. 88번 문제입니다. DSM-5의 급식 및 섭식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신경성 폭식증은 여성보다 남성에서 더 흔하다. 신경성 폭식증은 일반적으로 여성에서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2번 이식증은 되새김 장애의 진단이 있으면 추가 진단될 수 없다. 이식증과 되새김 장애는 각각 별도의 진단으로 함께 진단될 수 있습니다. 3번 12개월 된 영아가 종이, 천, 머리카락 등을 반복해서 먹을 경우 이식증으로 진단된다. 이식증의 진단은 보통 24개월 이상의 아동에게 내려지며 영아기에는 발달적으로 정상적인 탐색 행동일 수 있습니다. 4번 되새김 장애는 청소년기에도 발병할 수 있다. 되새김 장애는 영아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나 성인기에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5번 신경성 식욕부진에서는 부적절한 보상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신경성 식욕부진에서는 다양한 부적절한 보상 행동, 예를 들어서 자해나 극단적인 운동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의 되새김 장애는 청소년기에도 발병할 수 있다입니다. 89번 문제입니다. DSM-5의 주요 우울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요 우울 장애 4파는 1개월 이상 연속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주요 우울 장애 4파는 최소 2주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2번 한 번 치료되면 그 이후 재발되지 않는다. 주요 우울 장애는 치료 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번 어떤 연령대에서도 발병할 수 있지만 아동기에 비해 청소년기에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 주요 우울 장애는 어떤 연령대에서도 발병할 수 있으며 청소년기에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3번은 옳은 설명으로 정답입니다. 4번 조증 사파 또는 경조증 사파가 존재한 적이 있다. 조증 또는 경조증 사파가 있었다면 이는 양극성 장애로 진단되며 주요 우울 장애로 진단되지 않습니다. 5번 청소년기와 성인기에 남성의 유병률이 여성보다 높다. 주요 우울 장애의 유병률은 여성에서 더 높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어떤 연령대에서도 발병할 수 있지만 아동기에 비해 청소년기에 발병 가능성이 높아진다입니다. 90번 문제입니다. DSM-5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여성은 남성에 비해 주로 부주의 증상을 보인다. 2번 리탈린과 같은 중추신경계 자극제가 치료 약물로 사용된다. 3번 몇 가지 부주의 또는 과잉행동, 충동성 증상은 12세 이전에 나타난다. 4번 교사의 질문이 끝나기 전에 성급하게 대답하는 것은 부주의 증상이다. 5번 부주의, 충동성, 계획성 부족은 성인기까지 지속되는 경향이 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4번은 부주의 증상이 아니라 과잉행동, 충동성 증상에 해당합니다. 91번 문제입니다. DSM-5의 불면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각성 수준이 높은 사람은 불면증에 걸리기 쉽다. 니은 불면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불면증을 지속시킨다. 디귿 클라인-레빈 증후군은 매우 심각한 불면장애이다. 클라인-레빈 증후군은 불면증이 아니라 주기적인 과도한 수면과 관련된 상태입니다. 니을 개인적 상실 경험과 같은 스트레스 사건이 불면증 유발에 영향을 미친다. 미음 수면유지 불면증은 아침에 예상한 시간보다 일찍 잠에서 깨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수면유지 불면증은 수면 중 자주 깨거나 잠에서 깬 후에 다시 잠들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은 3번의 기억, 니은, 닐입니다. 92번 문제입니다. DSM-5의 반응성 애착장애에 관한 설명 및 진단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불안장애의 하위 유형이다. 2번 아동의 발달 연령이 9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3번 진단 기준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만족하지 않는다. 4번 진단되려면 장애가 5세 이전에 나타나야 한다. 5번 성인 양육자에 대해 정서적으로 억제되고 위축된 행동을 나타낸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반응성 애착장애는 불안장애의 하위 유형이 아닙니다. 이는 주로 양육자의 부적절한 돌봄으로 인해 발생하는 애착 관련 장애입니다. 93번 문제입니다. DSM-5의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와해된 언어는 양성 증상이다. 2번 조현형 성격장애는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로 분류된다. 3번 조현 정동 장애는 주요 기분 사파 없이 존재하는 2주 이상의 망상이나 환각이 있다. 4번 단기 정신병적 장애의 심각도는 지난 7일 중 정신병의 1차 증상 각각에 대하여 가장 심한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다. 5번 망상장애의 가장 흔한 A형은 질투형이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망상장애의 가장 흔한 A형은 피해형, 즉 피해망상형입니다. 질투형은 상대적으로 드문 유형입니다. 94번 문제입니다. DSM-5의 불안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불안장애의 하위 유형은 8가지이다. DSM-5에서는 불안장애의 하위 유형이 7가지입니다. 니은, 분리불안장애는 성인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분리불안장애는 주로 어린이에게 나타나지만 성인에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디귿, 공황장애는 공황 발작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장애다. 옳은 내용입니다. 니을, 특정 공포증은 특정한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현저한 공포, 불안, 회피가 6개월 이상 지속된다. 옳은 내용입니다. 미음, 광장공포증 상황 중 한 가지 상황에서만 현저한 공포와 불안, 회피가 나타난다면 상황형 특정 공포증의 진단 요건이 된다. 옳은 내용입니다. 따라서 옳은 설명들은 4번의 디귿, 니을, 미음입니다. 95번 문제입니다. 신경인지 영역과 평가 과제 이해가 옳게 연결된 것은 1번 인지적 유연성, 음악을 들으면서 계산 문제 풀기. 이는 인지적 유연성보다는 분할주의, 즉 멀티태스킹과 더 관련이 있습니다. 2번 지속적주의, 일정 시간 동안 특정 신호가 들릴 때마다 버튼 누르기. 지속적주의는 특정 자극에 오랜 시간 집중하는 능력을 말하며 이 설명은 지속적주의에 해당합니다. 3번 분할주의, 물건을 크기에 따라 분류하다가 색상에 따라 분류하기. 이는 인지적 유연성에 해당합니다. 인지적 유연성은 상황에 따라 과제를 전환하는 능력입니다. 4번 작업기억, 구멍 뚫린 보트에 못을 빨리 끼워 넣기. 이는 작업기억보다는 시각, 운동 조정과 관련된 과제입니다. 5번 감정의 인식, 히읗으로 시작되는 단어 말하기. 이는 언어 유창성 테스트로 감정의 인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의 지속적주의, 일정한 시간 동안 특정 신호가 들릴 때마다 버튼 누르기입니다. 96번 문제입니다. DSM-5의 질병불안 장애에 관한 설명 및 진단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건강에 대한 몰두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2번 심각한 질병에 걸려있거나 걸리는 것에 대해 몰두한다. 3번 유병률은 남성과 여성이 비슷하다. 4번 의학적 진료 추구형과 진료 회피형으로 세분된다. 5번 의학적 상태가 나타나도 질병에 대한 몰두가 과도하거나 부적절하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병불안 장애의 진단 기준에서 건강에 대한 몰두는 6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3개월이 아니라 6개월 이상이 진단 기준입니다. 97번 문제입니다. DSM-5에서 임상적 주의가 필요한 가족 양육 관련 문제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부모-아동 관계 문제, 니은 형제자매 관계 문제, 디귿 부모와 떨어진 양육, 니을 별거나 이혼에 의한 가족 붕괴, 미음 부모의 관계 불화에 영향을 받는 아동. 니을의 별거나 이혼에 의한 가족 붕괴는 1차 지지 집단과 관련된 기타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의 기억, 니은, 디귿, 미음입니다. 98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의 적절한 진단명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인 A는 3개월 전 반장 선거에서 떨어진 후 학교 가기를 싫어하고 친구와 대화하는 것을 기피하는 등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2개월 전부터 외모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죽어라 라는 환청과 친구들이 자신을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음모를 꾸민다는 피해 망상을 호소하고 있다. 1번 적응장애, 2번 단기 정신병적 장애, 3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4번 조현 양상 장애, 5번 조현병. 정답은 4번의 조현 양상 장애입니다. 조현 양상 장애는 조현병의 초기 증상과 유사하지만 증상의 지속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일 때 진단됩니다. 이 사례에서 A는 2개월 전부터 증상이 나타났다고 했기 때문에 조현 양상 장애가 적절한 진단일 수 있습니다. 99번 문제입니다. 다음 사례에 적절한 DSM-5의 진단명은 중학생 K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사흘 정도는 기분이 좋아서 잠을 3시간만 자도 충분한 것처럼 느끼고 사흘 정도는 우울한 감정이 들기도 하는데 그때는 잠을 많이 자도 피곤함을 느끼고 하루 종일 방에만 틀어박혀 지낸다. 이런 감정의 기복을 계속 느낀 지도 1년이 넘었고 감정 기복으로 학업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1번 순환성 장애, 2번 제1형 양극성 장애, 3번 제2형 양극성 장애, 4번 주요 우울 장애, 5번 파괴적 기분 조절 곤란 장애. 정답은 1번의 순환성 장애입니다. 순환성 장애는 경조증과 경미한 우울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기분 장애입니다. 제시된 사례는 순환성 장애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00번 문제입니다. A가 겪고 있는 성격 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A는 가족과 동료로부터 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직장 동료들이 은근히 따돌리고 속이는 행동을 하여 억울한 감정을 표현하면 자신 보고 불신과 의심이 많다고 한다. 자신을 모함하는 증거를 찾으려고 신경 쓰다 보니 지치고 피곤하며 모욕당하고 있다는 기분이 든다. 1번 사람들이 악의적이고 기만적이라는 신념을 가진다. 2번 충분한 근거 없이 타인이 자신을 착취하고 해를 끼친다고 의심한다. 3번 치료에서는 상담자가 방어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솔직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신뢰감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4번 강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짧은 기간 정신병적 사파를 경험하기도 한다. 5번 자신의 증상을 불편해하는 자이질성을 주로 보인다.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제시된 문제에서 A가 겪고 있는 성격장애는 피해 망상적 사고를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증상은 편집성 성격장애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편집성 성격장애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증상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자동질성을 보입니다. 즉,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정상이라고 느끼며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